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인데요. 두 정상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주목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한미일 3국 정상회동과 별개로 두 정상은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안건은 역시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례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대해선 압박과 제재를 극대화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와야 한다는 게 양국의 기존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 2375 이외에도 추가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달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전화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각에선 두 정상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망을 다룬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를 의제로 다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개정 등 다른 현안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우선순위는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시점은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공군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의 북핵 해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옵션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서방의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 안팎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우려도 불렀습니다. 깡패 두목과 같았다는 평가에 지도만 들여다봐도 꺼내지 못할 얘기라고 꼬집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중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은 미국과 전통적 우방들과의 간극도 벌렸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도를 좀 보라, 군사 해결책은 수많은 희생자를 낼 얘기라며 지역의 평화 건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 제재와 압력을 관철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리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인이라기보다 깡패 두목과 같았다. 북한 주민들까지 포함한 전례 없는 위협이며 엄청난 표현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보도 채널인 CNN 방송도 트럼프 발언이 회의장 내 외교관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워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앞선 화염과 분노 발언에 이어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켓맨이라는 수사를 연설 직전에 끼워 넣은 사실에도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인 레토릭, 수사의 힘을 확신하는 것 같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연합뉴스에 완전 파괴라는 트럼프식 과장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적 압박을 요청한 점을 봐달라며 이는 거친 수사 이면의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과 중국 간 밀수 단속 강화 조치 등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뉴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왕 부장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 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왕 부장은 사드 배치 철회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가 진통 끝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운명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홍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진통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보고서가 통과된 것이 인준 표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직권상정으로 표결 절차를 밟았던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표 차로 고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김 후보자의 운명은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표결 결과가 여전히 안개 속이란 관측과 함께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는 관측이 혼재돼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향후 전국 주도권과도 직결된 김 후보자의 운명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야3당의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 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비판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한 것을 지적하며 장관 자질이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무 장관의 문정인 특보 비판을 칭찬했던 자유한국당은 송 장관이 사과의 뜻을 밝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송 장관에게 공개 경고를 한 청와대를 향해서도 군 사기를 떨어뜨린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나약하고 한심하고 배짱 없는 국방장관이라고 저는 규정짓겠습니다. 차라리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역시 집권 세력의 자중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대한민국 망신을 그만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왕좌왕, 오락가락 끝에 결국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꼴입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참모에 불과한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공개 모욕한 것이 매우 잘못됐다며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안보 체계 자체가 제대로 정부 조직법이나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의 자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무 장관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송 장관의 돌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외교안보팀의 엇박자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